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또 이번 주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항상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죠.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지나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마음은 항상 비워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느껴요? 혹시 여러분들 책장 정리나 자기 물건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있었나? 이런 물건이 있었나? 이런 거죠. 즉, 내 가지고는 있대 내 게 아닌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집인가 살고 있어요. 그죠?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부모님 집일 수도 있고요. 영원히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른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요. 또 막말로 말해서 내가 쓰고 있는 게 다 내 것일까? 내가 저 세상 가면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써요. 그죠? 이 지구로 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인간이 태어난 게 지구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근데 마치 인간들은 지구가 마치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오래전에는 아마 공룡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내가 태어나고 하는 것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미세한 거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아니면은, 내가 모르면은 내 게 아니야. 내가 책이 많아. 근데 내가 모르는 책이 있어. 나도 몰라. 그게 내 책일까요, 그게? 내 서랍을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서랍을 뒤지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게 다 있었나? 이런 게 있을 거야. 그게 과연 내 것일까? 내 게 아니야.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즉, 마음을 항상 비우세요. 또, 집착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체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선입관념이 있다. 안 돼요. 또, 내가 어떤, 기준이 애매하다. 이것도 안 돼. 욕심 부려도 안 돼. 즉,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게 있으면 가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집착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참선하는 사람들은 내가 참선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게 참선이라고. 우리는 참선한다, 도 닦는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도가 아니야.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렇대요. 웃기게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부할 거는 성질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깔을 아는 거예요. 성질과 제가 아니에 따라 체질별로 다르대요.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체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하나가 100%다.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걸 유효적절에 적당히 잘 쓰는 것이지. 뭐가 이게 다다. 그렇지 않아요. 즉 내가 지난번까지 얘기한 건 사람의 육체적인 방법. 육체를 봤을 때 정지된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아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방법이에요. 즉 육체하고 상관이 없어. 한데 사실은 상관이 되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되고 소심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주안점을 어디다 두느냐 문제예요. 즉 체격은 엄청나게 커. 그런데 소심한 사람 있죠. 또 체격도 찌고 왜소해 보여. 그런데 대담하고 담력이 세서 우두머리한 사람도 많죠. 그죠? 그런 걸 봐야 돼요. 즉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적인 거는 별개다. 물론 그 일체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안 그런 수도 많다는 거예요. 즉 내면과 외면, 육체와 정신을 잘 구분해서 보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잠깐 진땀 나는 얘기 하다가 잠깐 시간상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손바닥에 진땀이 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요. 그죠? 그런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 물론 남자가 사탕을 축축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예전에 그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매파. 중매쟁이들이 그 신랑 신부를 만날 때 아이고 우리 섹시 손 만져볼까? 왜 이렇게 이뻐? 만져. 신랑 손 왜 이렇게 고와? 만져요. 정말 이뻐서 만졌을까요? 아니에요. 즉 신랑 신부의 손을 만지면서 손바닥이 차가운지 아닌지 진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즉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튼튼한 이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종족 보존의 법칙이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왕이면은 건강한 남자, 이왕이면 건강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즉 매파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검진을 했다 생각하면 편해요. 선조들의 지혜가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조집, 어떻게 보면은 그 조그마한 단서를 보고 큰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물론, 그걸 보고도 모르는 수도 많죠. 그건 여러분이나 나도 때로 놓친 수도 많아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신체적으로 보는 방법과 정신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체적으로 보는 방법은 그 체형기상과 용모사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적과 동적. 정신적으로 보는 건 이제 성질장. 오늘은 이걸 공부할 거야. 그 사람의 성깔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봅시다. 자, 여기 참 누군가 이게 그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고 있네요. 물론 상징적인 그림이죠. 자, 마음을 차분하게 해요. 우리는 내가 마음을 급히 하느냐, 차분히 하느냐, 열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된대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마음, 몸과 마음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을 볼 수도 있대요. 즉,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차분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 사람은 산 위에서도 돌을 닦고 있네요. 야, 해가 뜨니까 멋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돌 닦는 것도 중요해요. 즉, 돌을 닦는다는 떠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정리하라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이 둘이 여기 앵거, 화가 났다, 표정이 어떨까요? 두 사람의 지금 뭔가 사랑스러운 얼굴일까? 서로 애틋한 얼굴일까? 그게 아니죠. 분노에 차고 화가 나서 막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얼굴이에요. 그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람이 뭔가 투닥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화가 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는 사단칠정이 있다고 그래요. 사단칠정. 우리 고등학교 때쯤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사단이 뭐냐? 사단이 네 가지 단서인데, 인의예지. 많이 들어봤죠? 인의예지라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인의예지라는 게 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의예지 잘 알아요. 잘 안 보이지, 잘 모르지.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인의예지가 있고 그 사단은 사람 몸에도 본래의 성품인데 그것이 드러내서 나타나는 거는 칠정으로 나타난대. 칠정. 이런 얘기 들었죠. 흐이노, 애낙, 애오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시험 시간에 좀 나왔을 거예요. 사람의 7가지 마음이 있대요. 그 7가지 마음이 있는데, 흐이노, 애낙, 애오욕 중에서 대표적인 게 흐이노, 애낙이래. 7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본다면 4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에노이낙, 휘노에낙이라고 그래요.
칠정이지만 그냥 대표적인 걸 N호예요. 자, 여기는 뭐 표정이 좀 나타난 자, 여러 가지 표정들이 드러나 있죠. 뭐가 기쁘고 슬프고 웃고 여러 가지 있어요. 즉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표정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슬프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를 안돼요. 그거를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질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질재간이 어떤 거냐? 성질은 성기의 변화다. 재간은 정리. 이게 무슨 소리야? 헷갈리죠? 자, 사람에게는 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정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즉, 성은 근본이고요. 정은 드러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성질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서 나타날 때는 재간으로 드러난대. 자, 다시 말할게요. 성질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재간은 사람에 따라서 더 발달이 될 수도 드러날 수도 있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육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수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질은 본래 타고난 거예요. 재간은 다듬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그래서 성질은 성기의 변화다. 원래 장점과 특성이 다 있어요.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재간은 정해. 그래서 드러나는데 교우, 사무, 거처, 당해 이런 교우는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비합교우라서 태양인들이 잘해요. 그리고 그 사무다. 일을 잘하는 소양인들이 잘해요. 그리고 거처다. 태음인들이 잘하고. 당여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소음인들이 잘해요. 즉 다시 말하면 교우, 사무, 거처, 당연은 인간 생활에서 다 드러나는 양식인데 예를 들어서 소음인이다. 그럼 소음이라 해도 신장 거처를 잘하는데 간립당연 그러니까 당연을 잘하는데 그렇다고 다 잘할까? 그렇지 않죠. 태양인이다. 교우, 사무를 잘하는데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다듬어져서 나타나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질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거니까 다 있어. 재간은 개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기 어려워요. 자, 여기도 원문에 대해서 노요지 마려 일구견임심이다. 이런 말이. 사실 이거는 추구에 나오는 문장인데, 내가 예전에 이제 서당에서 공부할 때 봤던 문장이에요. 노요지 마려. 말의 힘이 다 달라요. 말이 요놈이 천리를 뛸지, 백리밖에 못 뛸지, 십리밖에 못 갈지 몰라. 겉으로 막. 근데 길이 멀어. 멀리 가다 보면은, 요놈이 진짜 천리마고, 요건 백리밖에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노유지 말이야. 길이 멀어야만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일구견인심이라. 오랜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단기간에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10개 물속을 나눠도 사람 한 길 마음 모른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는데 성질재간에서 사람 마음을 하려고 하는 거냐, 독심술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힌트가 있어요. 체질을 알으면은 그 사람의 성질재간을 알 수가 있고, 성질재간을 알으면 체질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은 독심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최린이라는 분이 계셨대. 최린의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33인 중에 한 분이죠. 또 천혜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참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예요. 이재만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데 여자가 왔어요. 근데 도무지 체질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환자만 남기고. 의사가 시키니까 나갔지. 그래서 여자 보고 처녀 보고 옷을 벗어보라 그랬다고. 지금도 아무리 의사 환자 관계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 옷 벗어 하면은 쉽게 벗겠어요. 어렵지. 옛날에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해? 쭈삣쭈삣하면서 겉옷 하나 벗었어. 옛날에 치마 하나가 아니라 치마이고 속치마이고 고제이고 계속 있거든 옷이. 겉치마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이 또 벗으라고 그랬다고. 하나 더. 그러니까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또 벗어요. 근데 또 벗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 안 벗으려고 그런 거야.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이 확 따면서 옷을 찢듯이 벗었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서 악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고 아하 당신은 소양인이다 그랬어요. 웃기지 않아요? 즉 소양인 여자였는데 관습상으로 계속 감춘 거야. 자 성질을. 그러다 보니까 소양인인데 소음인같이 공손하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 알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마치 강간은 아니지만 그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방을 비우고 혼자 있고 옷을 벗게 만드는 그 여자가 얼마나 이상했겠어. 그러니까 본래 있던 그 마음이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아하 그 본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임시방편이죠. 예를 들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점잖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지금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굶겼다든지 갑자기 천지집에 일어났다 어떻게 해요? 누구는 태어난 사람, 누구는 앉아보질 못하고, 누구는 어찌할 뻔 이런 사람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이게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의 말이 어려운데 특수한 상황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더라.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체질 판단하는데 제일 쉬운 게 누군지 아세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쉬워요. 본성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교육을 통하고 대학교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 본성은 이런데 자꾸 감춰져. 그러니까 속 본래 마음 알기 어려운 거죠. 이래서 사람 마음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데이트를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체질과 사람의 마음의 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알기가 어렵다. 그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린은 예전에 그 3.1운동 했을 때 33인 중에 한 분이세요.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사람은 실기예요. 진짜예요. 최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33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재마 선생님한테 찾아뵀대요. 그 사상의학의 창시자가 이재마 선생님이죠. 이재마 선생님한테 딱 찾아가서 그때는 이제 이재마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고 최린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린이 찾아가서 저 선생님 저 어디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때는 이재마 선생님이 최린을 보더니 최린은 그 당시에 33인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쭉 보더니 마당 있죠, 마당. 옛날 기와집 보면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 장작이 잔뜩 있었대요. 그 장작을 자네 일로 와. 이거 이쪽으로 옮기게 그래요. 열심히 옮겼어요. 저 선생님 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니 다시 원위치 해봐. 황당하죠. 일간 진료받으러 왔는데 장작을 옮기래. 그것도 원위치 시키고 헛고상하는 거죠. 그걸 보더니 이재만 선생님 최린 보고 너는 소음인이니까 이거도 조심해 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자, 뭘 보고 알았을까요? 소음인은 운동을 하든 땀을 흘리든 일을 하든 간에 땀이 별로 안 나요. 땀이 나도 촉촉하게 젖듯이만 나.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들은 일을 하든지 뜨거운 거 먹든 땀이 뚝뚝 떨어져요.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그 웃두리가 다 젖어요. 근데 소음인은 촉촉하게 날똥말똥. 그리고 이재만 사람이 시켰으니까 소여행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걸 이쪽으로 옮겼다 다시 원위치 얼마나 열받아.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울고락부락 할 거예요. 소음인은 공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쉽게 안 드러내고. 왜냐면 일단 내가 아쉬우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하
최린이 소우민이구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이 직접 최린한테 글씨를 써줘요. 이 향부자 팔물탕이라고 해서 처방이에요, 처방. 이 처방을 써주고 주의사항을 직접 적어주셨대요. 이게 최린의 자서전에 나와요. 참 재밌지 않아요?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진맥, 복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의사는 진맥을 통해서 알아요. 많이 그래요. 근데 진맥을 안 통하고도 사람이 땀을 흘린다 아니다, 표정이 드러난다 아닌다, 스포츠,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땀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걸 보고도, 표정을 보고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앉아있는 모습, 서있는 모습, 걷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슬픈 게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아내요. 그죠? 그걸 봤을 때, 즉 여러분들은 진맥을 통해서 알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체질 판단하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련한 한의사보다, 웬만한 한의사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 맞출 수가 있어요. 웬만한 한의사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즉 한의사들은 진맥만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 일상생활은 안 보려고 그래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걸 내가 강조하려고. 그래서 최린의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궁금하잖아요. 뭐 반민특위의 소원에. 최린이 나중에 말년에 변절을 해요. 일제에 협조를 해. 그래서 친일파로 몰리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요건 이제 아까 그림을 확대한 거예요. 요 그림 있죠? 여기 있는 그림을 요 처방만 확대를 한 거예요. 요거 뭐죠? 향부자 팔물탕이라고 써있죠. 향부자, 뭐, 백화소, 백출, 뭐, 이런 것들이, 백작약, 이런 것들이 다 소음인 약들이에요. 소음에다 쓰는 처방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그 태양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태양인은 약간 원문입니다만, 한문이라 좀 그래요. 하지만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태양인의 성기는 어떠냐? 성깔은 항욕진, 항상 나가려고 그래. 근데 불욕태, 후퇴를 안 해. 항상 진격만 있어. 후퇴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격만 하다가 쓰러지겠지. 좋은 말 하면 개척자고, 나쁘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실속 없이 당하는 거야.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일 거야. 즉, 태양인은 나가려고만 후퇴를 해. 그래서 태양인인데 후퇴를 할 줄 안다.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배워야 돼요. 또, 태양의 정기는 어떠냐? 아까 성기는 본래고 정기는 이제 현실에서 나타난 거라고 그랬죠? 항유 위웅, 수컷이 되려고 그래. 불욕 위자, 암컷이 되려고 하잖아. 그 수컷도 꼭 잘난 체야, 장사. 그래서 먼저 사냥꾼에 총 맞아 죽죠. 잘못하면은. 태양에는 수컷만 되려고 암컷이야.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당해. 꼭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그게 단점이 되는 거야.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의 성질은 어떠냐? 장어 소통을 잘해. 뭘 막힌 거를 뚫어내고 이런 걸 잘하고, 재간은 어떠냐? 교우를 잘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친구도 사귀고, 이런 사람도 사귀기도 하고, 뭐, 회식도 갖고, 그래서 일을 성사를 시키는데 잘해요. 즉, 태양인의 능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획부장이나, 아니면은 뭐, 섭외부장, 아니면은 뭐, 대기업의 총수 하면 되게 잘할 거예요. 왜냐면, 리더격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총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인은 어떠냐? 수위자, 수컷이 된 걸 좋아하지만 간혹 암컷이 되기를 하기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하면 이프격이에요. 만약 오로지 암컷만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 방종지심, 방종하는 마음 필과 지나칠 것이다. 즉, 태양인은, 항상, 수컷만 돼도 암컷 되려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사람은 이중적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한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애인이 있어. 내가 점찍은 여학생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여학생,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누굴 만난다. 남자를 만나도 한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나죠. 그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누구, 남자친구를 만나든 뭐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점찍은 사람, 내가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딴 사람 만나고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고. 희한하죠. 그리고 괜히 심술 부려. 그 여학생 앞에. 그죠? 즉, 내가 좋아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야. 왜냐면 사랑하는 사이니까.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내가 밀었어. 뭐 의자든 벽이든. 그러면 내가 밀으면은 거꾸로 반탄력이 생기죠. 그잖아. 벽 가서 밀어봐. 그럼 벽이 나를 밀지. 그죠? 냅두면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근데 내가 미는 만큼 반탄력이 생겨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즉, 내가 뭘 좋아하면은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싸우면 더 치열하게 싸워요. 그죠? 별거 하는 것도 시비 붙고. 사실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반대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공존의 말. 즉, 태양인도 내가 수컷이 막 되려고 한다. 항상. 그럼 반대로 어느 때는 암컷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항상 그런 거야. 항상 그런 사람 죽지. 긴장과 예언이 돼. 항상.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언뜻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이는 항상 수컷이 되고를 좋아하지만 간혹가다 암컷이 돼. 그래서 태양인이 목표가 열심히 하다가도 목표가 사라졌다, 할 일이 없어졌다 이러면 침잠에서 딱 소음인보다도 더 소음인같이 조용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용수철 생각해봐요. 용수철은 눌려놨다가 탁 팍 튀죠. 그따가 쳤다가 어떻게 돼? 이룬다면은 수그러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뭐 비유가 좀 적절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편하다. 그래서 태양인의 특징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인의 성질을 보면은요, 이제 해석해 놓은 거예요. 태양인의 성질은 항상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 그래서 일을 급박하게. 그래서 항상 앞으로만 가다가 후퇴를 모르니까 일을 급박하게. 그래서 실패해.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태양인인데 물러날 줄도 알고 급박한 마음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과 대인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또 태양의 정기는 항상 남성적인 걸 취하고 여성적인 걸 싫어하는데 이러다 매사에 조심하고 꺼리기만 하는 방종하는 마음. 항상 자기만 따른 방종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꼭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양인은 그 방종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태양인은 어떠냐? 태양인의 성질은 막힌 일을 과감성이 뚫어준대요. 팍팍 밀어준대요. 그리고 소통수의 장점입니다. 재간은 어떠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우에 능하대. 즉 원래 성질은 팍팍팍 밀어치는 또 재간은 그 목표가 있다면 잘 사귄대. 자 다시 말할게. 즉 태양인은 내가 뭘 해야 돼. 프로젝트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귀어요. 근데 뭐 목표가 불분명해. 그럼 사람 사귀기는 귀찮아. 아니 내가 쓰잘데없이 왜 만나? 만나서 희적할 뻔 왜 만나지? 목표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또 그런가요? 목표를 갖고 일을 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일이 없는데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고 뭐 약간 수다 떨 수도 있는 거죠. 즉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즉 태양인은 일을 성취하고 뭔가 드러내고 목표가 있으면 잘해요. 그런데 소음인 같은 경우는 그거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양인은 목표나 뭔가 밀어붙이는데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양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소양인의 성기.
성질은 어떠냐. 이제 한문입니다만, 좀 원문을 좀 보면서 봅시다. 소연의 성질은 어떠냐. 항욕커, 이를 들라고 그러고, 불욕조 놓지 않으려고 그래. 저, 이를 벌리기만 하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 벌리고 수습 안 하는. 그런데 주변 사람 피곤하죠. 이름 잔뜩 벌리고, 수습을 못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수습을 못해서 당할 수가 있다. 불감당이 되는 거야. 자, 이거 하나 하지. 이거 또 생겼어. 또 생겼어. 이제 4개, 5개 되면 이제 앞에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용두삼위격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소양인들은. 또 소양인의 정기는 어떠냐. 항욕 위해서 항상 밖으로 이기려고만 해. 그리고 불용에서 안을 지키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친구 생일은 다 기억하고 한데 자기 정작 마누라 생일은 기억 못해.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 바깥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안의 일은 까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소양인인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잘 건사하고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면 대단한 소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또 소양의 성질은 어떠냐? 장어, 강모, 강인하고 이게 강하게 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재간은 어떠냐? 사무에 능해요. 그래서 소양인은 사무라이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뭔가 의리에 어긋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팍 튀어나가요. 의리에 어긋난 걸 보면 불의를 못 참아요. 즉 열혈남아라고 그럴까? 그 정의에 불탔다고 그럴까? 어쨌든 그게 좀 강해. 그게 좀 강하고요. 그러다 다음에 이게 사무. 주어진 일.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주어졌습니다. 이걸 하십시오. 그리고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당위성이 주어지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소양이는. 그래서 소양이는 비록 바깥의 일은 항상 좋아하죠. 간혹가다 안을 지키고 하다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의 마음이 이중저라 이러려면 반대의 급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항상 웃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등 들려고 혼자 있으면 울어요. 이해가 금방 돼. 삐에로가 겉으로 웃죠. 속으로는 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잘 보세요. 항상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부조리한 사람이죠. 가끔 가다 혼자 고독을 씹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웃죠? 어느 때는 울어요. 그게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은 그런데 만약에 내수를 안 하고 항상 밖으로 이기려만 한다. 그럼 편사지. 치우쳐서 사적으로 놀라고 그래요. 소양이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치우치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직에 있다. 소양인인데 어떤 이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봐주게 된다고. 사적으로 이끌려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 10년 된 친구, 뭐 오래된 동창이 찾아와서 부탁한다 그러면 들어준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공적인 일에 흐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일에 치우치면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야. 즉 소양인들은 이런 사적으로 치우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소양인의 풀어서 좀 보죠. 상인의 성기는 어떤 항상 일을 벌리려면 거두러들여야 한다.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일만 벌리는 거야. 용두삼위격. 겉으로는 답답하지 않고 쉬운 시간 일을 잘 꾸미고 추진을 잘하나. 밖에 일만 취조하고 안에 일은 등한. 즉 바깥에 일은 친구 일은 다 기억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소양이는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매사에 구심,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 뭘 하면은 저거 어떻게 하지? 구심이 생기면은 겁나는 마음. 그러면은 꼭 이런 거를 갖다 소양이는요. 내가 강해. 근데 나보다 더 강한 상대 만나지. 그러면은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기운을 못 써요. 그래서 소양인이 구심,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파심, 마음이 두근. 네. 그러다 보면 건망증 같은 게 있어요. 소양인이 두려운 마음이 심해지면 건망증이 깜빡깜빡하게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이 몸이 약해진다든지 두려운 상대를 만났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물건 얻어와도 깜빡한다든지 뭐 기억력이 깜빡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다 보면은 그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 화장을 하다 보면요. 자기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단련이 돼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울 수도 있고, 더 환희를 느껴요. 근데 그 남자는 잘 몰라.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여자가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사랑을 받았다든지, 기쁘다, 뭐 연애를 한다 이러면 얼굴이 확 달라지죠. 화장에 따라서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그거를 느껴요. 자기가 얼굴 그리면서.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가 화장을 하는데도 화장빨이 떠요. 여자들은. 희한하죠. 즉 소양인이 90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화장빨이 떠요. 근데 소양인이 마음이 차분해졌다든지 자신이 있을 때 화장빨이 잘 듣는데 안 그러면 이거 붕 떠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여자들은 알아요. 특히 소양인들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해도 피부가 뜨게 되더라. 그래서 소양인의 이 전기를 항상 밖으로 나가려면 안을 지키려 하잖아요. 즉 소양인들은 뭔가 확 나가려고 하지 안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성기와 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또 소양인을 보면요. 소양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을 하게 돼서 공적으로 쳐도 사적으로 해서 편사지심. 사적으로 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편사지심에 빠지면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소양도 잔정이 막히다 인정에 끌리는. 아까 그런 얘기죠. 인정에 끌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소양의 성질은 굳고 재빨 용맹한 게 안정했잖아요. 재가는 사무에 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소양이는 뭔가 팍팍 일 처리하고 잘하는데 항상 안을 되돌아봐서 내실을 기하면은 잘하는데 내실이 없으면 당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음인을 좀 볼까요? 태음인의 경우에 이 원문입니다만 태음인의 성기는 어떤 항욕정 조용히 하려고 그래. 부력도 움직이려고 그래. 맹기작거리는 거야. 귀찮은 게야. 웬만하면 그냥 현상이 좋은 거야. 움직이면 귀찮거든. 여행 가는 거 귀찮거든. 이것도 준비하랴 뭐하랴 귀찮거든. 새로운 일? 귀찮거든. 웬만하면 하던 거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태음인의 정기는 어떠냐? 항용 내수 안을 지키려고 그러고 밖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소양인하고 반대죠. 그래서 태음인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침범하면 그걸 절대 지켜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략한다 이러기는 싫어해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지키는 건 잘해요. 진취적인 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태음인의 성질은 어떠냐? 장어 성취 이런 사람이 한우물을 파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꾸리무시 차거든.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게 큰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인 큰일을 이루는데 태음인이 강해요. 그리고 재간은 어떠냐? 거처에 능해요. 자기 주변의 거처라든지 이런 거처를 잘할 수가 있다. 태음인은 내수 안을 지키는 걸 잘하는데 간혹가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 태음인이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안 되지.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안만 지킨다. 그건 무력지심. 안만 지키려고 하면 무력. 물건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만 더 생겨요. 그래서 태음인인데 자기 재물을 쉽게 나눠주고 베풀고 선물 잘한다. 대단한 태음인이에요. 그거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인데 가지려고만 안 하고 주변에도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항상 베풀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거 존경해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소양이 남 쉽게 줘. 태음인은 그거 어려운 거예요. 맨입이 안 주거든. 근데 그냥 좋은 뜻을 할 때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단한 태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태음인의 성기는 어떠냐? 항상 조용히 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다가 겁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맹작거리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뭔가 선뜻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들은 뭘 해야 돼? 분위기 봐서. 자기 했던 건 잘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처음 하는 건 아니야. 선뜻하지 않고 분위기 봐서. 근데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근데 소양인들은 어떠냐면 처음 하는 것도 신나게 잘하죠. 좋게 말하면 진취적이고 소양인들은, 나쁘게 말하면 겁이 없는 거고요. 태음인은 어떨까요? 겁이 많은 거예요. 선뜻하지 못해.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진중한 거고,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맹기작거다 때를 즉 버스 지나간다면 손드는 격이에요. 참 이상하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사람이 참 반응에 따라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5가지 증상이 있는데 5가지가 아파요. 그 중에 3가지가 좋아서 내가 약을 썼더니 좋아졌어. 이제 그렇다고 봅시다. 그럼 체질별로 왔을 때 반응이 달라요. 소양인 보고 좀 어떠셨어요? 그래. 약 먹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 원장님 저 5가지 3가지로 하잖아요. 원장님 이것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고 좋아진 걸 강조를 해요. 소양인들은. 소음인은 어떠냐? 원장님 여기도 아프고 요기도 아파요. 조건이 똑같은데 5가지에서 3가지로 좋아진다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소음인들은. 태음인은 어떤지 알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글쎄요. 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글쎄요. 태양에는 어떠냐? 올 때부터 사돈의 팔뚝에서 다 끌고 와요. 명이 났다고. 5가지 3가지로 좋아졌으니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 태음인들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때 맹기작 거리면서 쉽게 자기 의사표현을 안 해요.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태음인들은 덥다. 날씨가 더워요. 그럼 옆에서 야 날씨가 덥다. 그냥 창문 열자는 얘기야. 상대방이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좀 찬바람도 추워 이제는. 야 누가 문 열으라고 그랬어. 또 닫게 만들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창문 열어라 닫아라 말은 안 했어요. 덥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변을 움직이려고 자기는 맹기작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태음인이 똑같은 태음을 만나서 날씨 덥다. 옆에 태음이 그래 무지하게 덥지. 그럼 짜증나. 웃기죠. 자기도 맹기작거리는데 상대만 더 맹기작거리는 거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게 태음이네요. 참 웃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성기는 항상 조용히 하고 움직이려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태음인의 정기는 어떠냐? 항상 안을 지키려고만 하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욕, 은근히 욕심을 많이 해요. 태음인들은. 욕심을 많이 해요. 한번 가져오면 안 되보내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무욕.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의심이 나니까 물건이라도 돈이라도 확실하게 챙겨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무욕지심에 빠지기 쉬워요. 무욕지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태음의 성질은 어떠냐?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낸다. 그 대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 태음인은 기차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 기차는 어떨까요? 한번 발동 걸리기가 어려워. 기차는 너무 등치가 커서. 근데 한번 발동 걸리면 멈추지도 않아. 그래, 커브도 잘 못 들어. 그래, 계속 밀어붙이죠. 태음인이, 그래서 대인. 큰 사람. 중국어로 따이렌. 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은, 안 하면 안 해도 하면 푸짐하게 해요. 그래서 손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야 돼요, 태음인들은. 깨짝깨짝할 뻔은 아예 안 해. 하면 푸짐하게. 풍성하게 해요. 그게 태음인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은 하면은 푸짐하게 하는 스타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태음인은 하면은 와장창하더라. 그리고 재간은 어떠냐?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쳐있는 가대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태음인들은 거쳐. 그래서 자기의 겉에 흔들는 걸 제일 싫어해요. 태음인들은. 소양인들은 쉽게 옮겨요.
옮기기도 하고 적응을 잘하는 태음인은 잘 옮기지도 않지만 옮기고 나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태음인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음인의 경우에 이거 원문에다 또 봅시다. 소음인의 성기는 어떠냐? 항상 요처 있기만 좋아하고 불욕출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 아 귀찮은겨. 뭐 저 먼저 발표하네. 시켜만 하지. 정기는 어떠냐? 항용 위자 암컷이 되려고 하고 불욕위웅 수컷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즉 암컷은 어때요? 되게 순종적이고 뭐 따라가고 종속적이고 그러죠. 이런 마음이 강한 거야. 그래서 남 하는 대로 쫓아서 하고 음식을 시켜도요. 소음인이 먼저 나 짜장면 이렇게 안 시켜. 남들 시키는 거 봐서 나도 짜장면 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딴 사람이 뭐 나 탕수육 시키면 나도 이런 식으로 쫓아서 하는 마음이 강해. 소음인인데 먼저 저 뭐 냉면 뭐 짜장면 먼저 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만. 근데 소양이는요. 쉽게 자기가 먼저 저 짜장면 먹을래요? 주변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런 수가 강하다는 거예요. 소의 성질은 어떠냐? 장어 단중. 단중은 단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 중에 귀공자 타입이 많아요. 귀공자가 조용하고 단정하고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능은 당여. 끼리끼리 모는 걸 잘해요. 소음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음인은 점잖고 단정하고 또한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잘하더라. 소음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소음인은 그래서 비록 암컷을 좋아하는 간혹가다 수컷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것도 반대 마음이죠. 그죠? 가끔가다 그래야지 계속 그러면 사람이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계속 암컷 노릇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투일지심,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지나치게 될 거예요. 즉 항상 암컷이 되지만 수컷도 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적절히 조화를 맞추는 건데 항상 암컷만 되려고 한다. 순종적이다. 종속적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고 타성해졌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맞추면서 이렇게 승화돼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가 반드시 다 이거다. 치우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컨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소음인의 성기는 어떠냐? 가급적 현실에 순응하면서 유지하라고 하고 밖에 나가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항상 불안해.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란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소음인들은 뭘 해도 안심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리포트다, 시험이다, 과제물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하고 나서도 이름 썼나? 또 한번 확인한다든지, 내 여행 가는 여권 또 한번 확인한다든지, 지갑도 확인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소음인들을 잘 보면요, 이 눈빛이 반드시 쳐다봐도 눈동자가 보면 약간 흔들려요. 즉 소음인을 보면요, 소음인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질 못해요. 쳐다봐도 금방 눈동자를 돌려요. 시선을 딴 데로 돌려요.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얼굴은 봐도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리고 빤히 눈동자 안 굴려도 나를 봐도 눈동자가 흔들려요. 제자리에서. 그런 특징이죠. 그러면 아하, 심리적으로 불안하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소음인이 뭐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을 상대할 때는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심하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말을 해도요.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러니까 이거 다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중간에 생각하고 무조건 이거 해! 이러면 되게 싫어요. 소음인들은.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데이트를 하더라도요. 소음인들은 소음인이 조용하고 안락하고 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면서 편안한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만났던데 어디서 만나자 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게 편안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데, 야 이번에도 새로운 데 만나도 어딘데 뭐 글리 나와? 불안해. 미지의 세계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거길 혹시 또 무슨 일인가 하냐, 또 분위기가 너무 또 지저분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시끄러운 거 아니야?
괜히 심란해요. 하지만 소야인들은 어떨까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걸 자꾸 보여주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소야인들은 더 신바람이 나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소양인들은 새로운 걸 보는 걸 더 좋아하고요. 소음인들은 편안하고 했던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소양인은 섭외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나고 수상물을 시키든지 이러면 좋아하는데, 소음인들 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비서실이나 내부에서 일하는 거, 그런 되게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안정적이고. 또 데이트를 하더라도 소음인한테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쭉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양인은 뭔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상당히 좋아해요.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소음인은 이러다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음의 전기는 어떠냐? 여성적인 기질을 좋아하고 남성적인 싫어하기 때문에 현실을 안주하게 되면 게으르고 투일지심에 빠지기 쉽다. 맞는 얘기예요. 이 소음인들은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더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타성에 젖으면 이렇게 좀 게으름 들어. 그리고 편안한 걸 좀 찾아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 힘든 거 싫어해요. 예,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소음의 성질은 어떠냐? 유순하고 침착해서 남과 융화를 잘하는데 장점이 있고, 재간은 어떠냐?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음에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끼리끼리를 잘 모아요. 소음에는 어떤 경우를 딱 가면요. 딱 봐서 이 사람하고 단짝이 될 사람은 금방 찾아내.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딱 단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소곤소곤하면서 붕당을 잘 이뤄내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서로 안심이 되나 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이는 붕당, 어떤 모임을 딱 들어서 거기서 잘 안주하고 흘러가는 걸 잘해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에 능한 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단체에, 그래서 소음인 생각보다 권력의 힘을 많이 추구해요. 왜냐면 권력을 미면 강하니까.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심성이 유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힘. 그게 권세거든요. 그리고 조직의 힘이거든. 그걸 은근히 원해요. 또 그걸 좋아.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소음인은 인동등이나 덩쿨식물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즉, 덩쿨식물들은 나무라든지 지주가 있으면 잘 자라요. 그죠?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음인은 자기 주변에 꼭 누군가 의지할 사람,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항상 옆에 있어요. 그러면 소음이 되게 잘 커요. 외롭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허벌판 같은데 혼자, 크도록 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다시 말하면은, 소음인이다. 그러면 선배가, 너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하고, 지도교수가 잘 이끌어주면 되게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태양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자꾸 지도하려고 하면 싫어해.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 좋아해.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양인들은. 그래서 선배가 자꾸 지시하는 거 싫어해. 자기 스스로 서클을 만들든지 스스로 뛰쳐나갈 수가 많아요. 근데 소음인들은 내가 불확실한 세상에 내가 서클을 새로 만든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선배 지원도 못 받고. 그번 사람은 기존의 서클에 들어가냐. 요새는 동아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런저런 경우를 얘기하자 소음인의 마음을 보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음인들은 뭔가 은근히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믿는 그거고 또 소음인을 그릴 때는 뭔가 믿음을 줘야 된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그 소양인한테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자. 그럼 해요. 현실적으로 월급 조금 주지만. 왜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니까. 어떤 목표의식을 좀 해. 근데 소음이는 국가와 민족? 이거 구름 잡는 얘기야.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 조건이 어떤지, 일요일날 확실히 쉬는 건지, 야근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뭔지, 그죠? 소민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민을 한테 직장을 이야기해 줄 때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아하고, 소양이는 그게 아니라 이 직장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근을 한다. 소양이한테는 이게 좀 일을 하다 이게 필요해서 이게 좀 더 해야겠다. 뭐 도와달라 이러면 해요. 근데 소민은 야근 수당이 있고 일요일은 이득이 있고 이걸 해야 되는 몇 시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마음을 수행해서 상대방이 보이고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이 명경지수 사심이 없어도 체질발의 올바른 일에 활용하는 이거 맞는데요. 그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애노의낙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그거를 잠깐 좀 볼게요. 여기는 아까 저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그 이상하게 사라졌나 봐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사람에게 애심이 있고 노심이 있고 애노의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아까 7정 중에 애노의낙이 있었다고 그랬죠. 대표 7정 중에 4가지가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태양이는 애성의 원산에 노정이 촉급하다. 그래서 애성, 성과 정이 있는데 약간 좀 이 단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가 아마 이 어려운 부분이라 내가 편집하면서 아마 그 누락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전문적인 거라도 약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는 성이 있고 정이라는 게 있대요. 성과 정이 있는데 즉 뭐냐면은 본래의 마음은 성이래요. 근데 나타나기로는 정으로 드러난대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크루스되게 나타나요.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이 태양인이다. 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애성이 근본이야. 근데 드러나기는 노정으로 드러난대요. 노정. 드러나기는. 크루스같이. 그래서 태양인은 상대방이 뭘 못해. 아유, 저거 봐. 애심이 슬퍼를 했자죠. 그죠? 저거밖에 못하네. 애처로워. 그래서 아유, 저거밖에 못하니? 나는 이걸 다 했는데, 나는 그 5시간 만에 숙제를 다 했는데, 쟤는 낑낑거리고 저거밖에 못했어. 그럼 화가 나는 거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라는 식으로. 이상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국가 지도자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조국근대화가 되고, 이렇게 제대로 나가야겠는데, 아유, 맨날 도박만 하고 맨날 그 패배감에 져서 사람이 못하네? 그럼 어떻게 화가 나죠? 그래서 끌고 나가야 돼. 새마을운동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정신개조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노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태양이는 애성이 원산에 노정이 촉급하다면, 애성이 나는데, 노정이 촉급하게 나타나. 그때는 급히 드러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전쟁 직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단기간에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교육을 해서 경제 건설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 게임도 안 돼, 그죠? 우리나라가 나라가 크겠어요? 아니면 국민이 많겠어요? 뭐가 많아요? 부존 자원이 많아요? 없어요. 오로지 인적 자산이에요. 그것도 교육.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됐어요. 그죠?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두뇌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새끼를 점심을 먹은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끼니 걱정을 안 한 게 얼마 안 돼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해외에 무상원조를 한 게 처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이에요. 이렇게 된 게. 그 원동력 중 하나가 교육이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산다면 교육 그렇게 별로 안 해도 돼. 편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 그러면은 피튀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전 세계 사람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거든. 땅이 넓어, 인구가 많어, 아니면은 이 반도국까지만,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섬과 같은 나라지, 그죠? 우리나라는 비행기하고 배 딱 차단하면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어. 왕래가 불가능해, 그죠? 섬하고 똑같아. 다른 방법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 뭐가 많아? 없잖아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사우디에서 프렌트 건설 하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파키스탄인이니 인도 사람이니 방글라데시 사람 인부로 불려요. 그 사람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20만 원 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월급이 한 달에 600만 원, 800만 원이에요. 20배, 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는, 그렇잖아. 8시간도 일 안 해. 그렇다고 이 친구가 자기가 일 더 많이 하냐? 그렇지 않대. 시간은 더 좁다는 거야. 더 조금밖에 일을 안 해. 그런데 고급 노동력이니까 박사거든. 그리고 엔지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른 노무자들은 단순 노동자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 친구와 교육의 힘이다. 자기는 공부를 하고 해서 고급 두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은 단순 두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 거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좁게 생각하면 교육이 별거 아니지만 높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걸 아처롭게 여기고 화가 난다라는 게 태양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태양인이. 소양인은 어떠냐? 소양인은 반대예요. 노성이 원산이 애정이 촉급하대. 성정이 바뀌죠. 소양인은 노성이 근본이 나타내는 애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잘 울어요. 감정의 법한테 눈물이 확 나와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흘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인정이 이끌린 사람.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불쌍한 거 못 참. 그래서 소양인을 공략할 때는 인정으로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소양인들은 인정으로 공략할 때 그게 있어요. 소양인한테는 예를 들어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하면은 못 지킬 것 같다면 미리 말하면 봐줘요. 근데 지나고서 딴소리 한다. 이거 못 봐줘요. 소양인들은. 특히 뒤통수 치는 얘기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약속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그거 분명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소양인은 노성이 근본이지만 드러나기는 애정으로 드러나더라. 태음인은 어떠냐? 애노희낙이다. 의성이 근본인데 나타내는 낙정으로 드러난대. 태음인은.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 의심과 낙심의 차이인지 뭔지 아세요? 의심은 혼자 즐기는 거야. 낙심은 같이 즐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용비어천가인가? 이런 거 여민동락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한다. 여민동락이란 말이야. 여민동희 이러지 않아요. 희는 혼자 즐기는 거고 낙은 같이 즐기는 거야. 그래서 태음인들은 술을 마셔도 꼭 같이 마시는 거 좋아해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신다. 태음인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혼자 술 마신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혼자 쓸쓸하게 무슨 문제냐? 같이 떠드는 맛과 같이 어울리는 맛이지. 태음인은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게 의심과 낙심의 차이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의성의 근본에 나타나는 낙정으로 드러나니까 꼭 같이 2차, 3차를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태음인은. 그리고 낙은 즐거울 낙자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거죠. 소민은 어떠냐? 반대예요. 낙성의 근본에 드러난 의심으로 나. 그래서 혼자 즐겨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서 2차, 3차 가다 혼자 은금에 빠지면 혼자 즐겨요. 그리고 집에서도 혼자 즐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는 자기만의 아성이 있고 자기만의 그 즐거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소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좀 다시 할게요. 약간 좀 어려워서 이게 좀 그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빼진 것 같은데. 노, 의, 낙이 있어요. 태양이는 애성이 근본이면 나타나기는 의적으로 드러나고요. 노정으로 드러나고요. 소양이는 반대예요. 노성이 근본이라 드러나기는 애정으로 드러난다. 애정. 태음이는 의성이 근본이라 나타나는 낙정으로 드러나고요. 소음이는 반대로 낙성이 근본이지만 드러나기는 의정으로 드러난대요. 약간 좀 개념 차이가 나. 그리고 소음인과 태음인, 태양인과 소음인이 약간 크로스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죠. 요런 데 특징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근본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리학적인 사고체계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어려워지고. 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헷갈려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다 알겠어. 하지만 요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기와 정기가 나타난다. 아까도 성기, 정기는 얘기들. 성기는 본래의 상품이야.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는 정기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성기는 누구나 다 나타나요. 근데 정기는 수량을 안 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 정기가 확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기는 마음이 차분해질 때는 잘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특징들을 알아서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